안녕하십니까. 국풍2000 입시로닷컴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이순천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고등학교 선택과 준비, 진하게 성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생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굉장히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를 미리 선택하고 목표점을 잡아놔야지만이 목표 고등학교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과 준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입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면 대입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린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입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먼저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학을 들어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의 입시 전형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시 정시 모집으로 나눠지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 표가 보이시죠? 이 파란색 표가 어떤 거냐면 바로 어머님 아이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노출되는 표입니다. 파란색 표를 보시면 그래프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죠? 바로 수시 교과 전형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아이들한테 이 표를 가지고 세뇌를 시킵니다. 수시 모집은 교과 전형이야.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3등급이면 인서울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또 부모님도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시 교과 전형이 제일 높으니까 무조건 교과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 바로 잡으실 내용이 지금 보시면 서울 주요 16개 그래프가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어머님 아이들 목표 대학이 어디인가요? 지방대인가요? 아니면 여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인가요?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당연히 여기 서울 주요 16개 대학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프가 지금처럼 달라집니다. 바로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교과 전형이 아니라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전형이 수시 모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교과 전형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수시는 종합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서울 16개 대학은 수능 정시 비중이 가장 높다 라고 나오게 돼 있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어머님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보세요. 3월 학평,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월 학평 재작년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재학생까지만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재학생들끼리만 등급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고3 6월 들어갔을 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수, 삼수, 사수, 군수, N수 각종 여러 수 애들이 고3 6월에 합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고1 때 이때는 영어가 1등급이었는데 국어가 고3 3월까지도 1등급이었는데 하다가 6월 모의평가 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가면 졸업생들이 이만큼 7만 6천 정도로 많아지고요. 11월 수능에서는 13만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과 내신 망했어.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 안 됐어. 괜찮아. 수능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고3 때 와서 성적이 쭉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무려 올해는요,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내년 예측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15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학생 숫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보시면 연도별 모평 응시생 변화를 보시면 출산 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재학생 숫자는 떨어지는데 N수생, 졸업생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재학생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1년 내내 수능만을 준비했던 졸업생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크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재외국인 학생 전형도 있긴 하지만 일단 국내 학생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은 내신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교과 전형이 이렇게 7가지 방식, 선발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내신 성적 100%, 수능 안 보고 내신 100%만으로 이렇게 뽑는 대학은 극소수입니다. 인서울대학에서도 이렇게 뽑는 대학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뽑느냐?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본다거나 아니면 또 많은 대학들이 1단계에서 교과 비교과를 합산해서, 교과 비교과를 합산한다는 말은 뭐죠? 학생부 전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를 평가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게 되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 왜 비교과까지 보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머님 내신 성적만으로는 대학이 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 성적 100%만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서울대 의대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민사고 1등, 일반고 1등, 공고 1등, 상고 1등, 미용고 1등, 방송고 1등, 예고 1등, 최고 1등. 내신 성적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다 하더라도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해서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렇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1단계에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1단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를 판단한다. 학생부는 교과 비교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1단계를 통과하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수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모두 1단계에서 학생부를 평가한다. 그런데 학생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로 구성되는데 이때 지금 부모님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교과는요 내신 등급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데 교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필, 수행, 세특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필 수행 평가를 가지고 내신 등급, 중학교는 성취도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특은 어떤 거냐? 교과 세특은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기가, 도덕, 체육 선생님이 어머님 아이를 한 학기당 선생님 1인당 500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A등급이다 하더라도 세특을 보게 되면 A등급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렇구나, 이 친구는 이렇구나.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다면평가를 해서 서술을 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특은 어떤 근거로 입력을 하게 되느냐? 바로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세특을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수준, 품질이 중요하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수행평가 잘해요. A 맞았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A는 중학생들 웬만큼 마감기한 지키고 양식 지키면 A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A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 독서 수준, 제목 수준,
학생의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유사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등등을 체크하고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행 능력, 탐구 능력을 길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비교과 항목이 있죠. 총 8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출결, 수상 경력. 수상 경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또 이런 오해를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설명회를 가봤더니 수상 경력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모님들 질문이 많으세요. 어머님들, 설명회는요, 막 다니시면 안 돼요. 설명회 많이 다닌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거기서 주입받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시니까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설명회는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수상 경력 중요하니까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이 4개를 뭐라 그러죠? 자동 봉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중요한 게 있죠. 들어보면 뭐합니까? 뭘 하는지가 중요하죠. 뭘 해야 되는지도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것도 역시 반영 안 된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그냥 반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것도 어머님들 뭐 설명회 다녀보면 어떤 강사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평가해주고 추천하는 일종의 추천서와 같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님.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어머님 아이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보면 뭐라고 쓰죠, 담임이? 밝은 미소, 원만한 교우 관계, 열정적 수업 태도, 적극적인 자세.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써주죠.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그거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이거 보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평가했구나, 막 고기 파티 벌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학생부 교과 3항목, 비교과 8가지, 총 11가지 항목을 가지고 대입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대학이 이 11가지 평가를 한다면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되죠? 이 11가지가 충실한 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저 학교는 봉사활동이 강해, 뭐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닌 겁니다. 저 학교는 시험이 쉬워, 이런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11가지가 강력한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학생부 관소화 믿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제일 오른쪽 노란색을 보십시오.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라고 돼 있죠. 미기재. 어머님들, 미기재는 학생부에 적어요, 안 적어요? 미기재 안 적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상경력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개인봉사활동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영재 발명교육 미반영. 미반영은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을 것 같으면 미기재라고 돼 있겠죠. 미반영 항목은 학생부에 적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록은 되는데 1차 서류평가 때만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1차를 합격하면 2차가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차는 바로 면접이죠. 면접할 때 면접관은 어머님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들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안 해버린다, 학생부 미반영 항목이라고 해서 안 했다 라고 해버리면 면접관이 면접할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만한 경쟁력 있는 요소나 차별화된 요소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부 관소화 항목이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누군가가 말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인데, 이 부분이 대입제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어머님 아이들 뽑을 때 아까 11가지 항목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 슬라이드로 보시면 4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도 보는 거고요. 세특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 역량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학생이 뚜렷한 진로 목표, 확고한 진로 목표를 세워서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임원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학급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가,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팀 조장을 맡으면서 많은 실험과 많은 노력을 하는가, 또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교양 수준을 올려놨는가, 이 학생이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인성 역량입니다. 학급 임원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 봉사 또는 나눔 배려,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인성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뽑을 때, 야, 너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 우리 학교 못 와. 이게 아니라 학, 전, 발, 인, 이 네 가지 요소를 대학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대학, 두 번째 대학을 한번 보시죠. 이 대학은 100점 만점에 학업 역량 25, 전공 역량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가 전교 1등을 3년 해봤자 100점 만점에 25점을 먹는 겁니다. 학업 역량 부분만. 근데 전교 1등을 하면서 임원 귀찮다고 안 해. 개인 봉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안 해. 뭐 수행평가도 그냥 A 맞을 정도로만 해. 근데 1등이니까 꿈은 없어. 그냥 뭐 성적 되는 대로 서울대 최고 학과 갈 거야. 이렇게 했다면 이 학생은 100점 만점에 먹는 점수가 딱 25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머니들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교들의 전교 1, 2, 3등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 서울대 의대 다 못 가죠. 서울대 경영학과 다 못 가죠. 이유가 뭘까요? 또 어떤 학교는 한 학교에서 뭐 의대만 100명 이상 가버리지 않습니까? 서울대만 5, 60명이 가버리잖아요. 그 학생들 분명히 내신 성적 보면 3, 4등급 미칠 겁니다. 그래도 서울대를 합격합니다. 왜냐? 내신으로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학, 전, 발, 인. 학생부 평가에서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갖춘 학생을 뽑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대입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느 대학교의 학과별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위에 국어 국문학과 합격자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죠? 3.2등급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철학과 학생이 2.5등급이죠. 이 표 보시면 대부분의 그 교육 전문가라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표만 놓고 보면 와, 철학과가 2.5등급이야. 국어 국문학과는 3.2등급이야. 이 대학은 철학과가 엄청나게 좋은 학과네. 이런 오해를 하실 거고요. 또 가장 큰 오해는 너는 3등급이니까 여기 철학과 지원 못해. 철학과 합격자 평균은 2.5등급이야. 너는 3등급이니까 여기 넣으면 불안해. 너 1등급이야? 야, 그러면 국어 국문학과 합격자 평균은 3.2등급이니까 너는 합격할 수 있어. 이거요. 이런 방식은요. 저나 어머님 또 그 윗세대가 대학 갈 때 하던 방식입니다. 등급 가지고 학생들 뽑는 거예요. 이 등급은 아까 학, 전, 발, 인 요소에서 학업 역량 중에서 70% 영향밖에도 주지 않아요. 합격자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죠. 제일 위에 보시면 국어 국문학과에 3.2등급, 1.2등급 정도 되는 위치에 X표 보이시죠? 이거 1.2등급인데 국어 국문학과 떨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국문학과 1.89등급, 2등급 때 보시면 검정색 동그라미 있죠? 이거는 그 등급으로 합격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국어 국문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몇 등급이죠? 하위 등급 보시면
어때요? 4.1등급부터 4.9등급까지도 다 합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과 학생들 보십시오. 평균이 2.5등급인데 1점대 학생부터 4점 중반 학생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죠. 바로 대입은 이런 겁니다.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정도만 되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등급이 형성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외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영역이 높은 순서로 이렇게 합격자가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학들이 한번 수시 모집 선발을 하게 되면 적으면 수천 장, 많으면 수만 장의 학생부를 받게 됩니다. 여기를 학전, 발, 인 나눠서 채점을 하게 되는 거고 높은 순서대로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 학생들의 나중에 합격한 후에 이렇게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인가 보자 하고 매기는 겁니다. 지금 이 표는요, 작년 경희대학교 철학과 2.5등급 형성이다 보여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재작년 경희대 철학과는 3점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5등급이라 그래서 내년에 철학과가 2.5등급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뽑아놓고 나중에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대학 갈 때랑 다르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캠퍼스입니다. 자, 휘황찬란하죠? 합격자 분포 동그라미들 다 보이시죠? 이 합격자 분포가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입니까? 제일 아래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3점대까지 가능하다. 거짓말인 거고요. 2점대면 안전하다. 거짓말인 겁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인서울 16개 대학 대부분은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1등급과 6등급 안에서 학전 말인이 균형 잡게 높은 순서대로 뽑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대입제도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오해하는데 이대로 알고 가시면 치명적인 것들, 그 부분들만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대입제도 하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진로적성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죠. 어머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공통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목을 선택하는 거 아시죠? 선택 과목이 몇 개나 될까요? 어머님들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200개 과목을 다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목을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어머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님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 학군에서 어느 고등학교가 가장 좋대요? 또 어느 고등학교가 가장 안 좋대요? 어머님들 사이에 소문들 있죠.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아이의 진로 전공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과를 가게 되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무슨 과를 가게 되면 무슨 과목, 무슨 과면 무슨 과목, 무슨 과면 무슨 과목. 이게 규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 이 과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어머님 아이가 진로 전공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 진로 전공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갈 목표하는 고등학교의 교과목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가장 내 아이 진로 전공에 맞는 교과목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로 전공 선택이 고등학교 선택보다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교 학점제 한번 과목 보시죠. 국어 쭉 공통 과목, 공통국어 1, 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등등 수학, 영어. 수학만 해도 지금 13과목인데요. 더 많습니다.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까지 하면.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사회과학, 체육도요. 어머님들이 상상할 수도 없으셨던 과목들이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고1도 이 과목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 학생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많은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느냐? 내 아이가 가는 학교는 과연 이 과목을 운영하고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얼마나 커리큘럼 차이가 나는지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서울 중계동에 있는 학교 보시죠. 재연고, 서라벌고가 나오는데 벌써 차이가 나죠. 국어 과목에서. 자, 그 다음에 청원여고, 영신여고 교과목 나오죠. 어때요? 재연, 서라벌하고 국어 어느 학교가 더 풍성하죠? 어느 학교가 어머님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선택 고민하시기 전에 진로 적성이 먼저다. 아, 목동입니다. 목동 지역입니다. 강서, 양정, 진명여고, 목동고. 아까 중계동 지역 학교들하고 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에 어느 학교 괜찮다고 소문 나 있던데 라는 것과도 좀 다르죠. 수학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참 애매하죠. 어느 학교가 조금 더 나을까? 도대체 이 과목은 뭐 하는 거고 이 과목은 뭐 하는 걸까? 자, 이런 거는 이럴 때 고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이 진로 적성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선택교과 상담하시고 이 학교들의 과목 특징 또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들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실 건데 수학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상경계열 갔을 때, 내 아이가 공대 갔을 때, 또 자연계열 갔을 때 뭐가 유리하겠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특목 자사고를 보시면 또 인식이 다를 겁니다. 서울외고, 대일외고 먼저 보시죠. 황당하시죠? 어머님들 흔히 서울외고, 대일외고 놓고 보면 대일외고가 좋다고 생각하셨죠. 서울외고 별거 아닐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커리큘럼 보시니까 반대죠. 서울외고가 훨씬 과목 구성이 좋다는 걸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도고, 포스트코고, 지역 자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보시면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실 겁니다. 보세요. 그냥 소문만 들으시는 것과 실제 보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인데요.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지필 수행평가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개수가 또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수행평가가 높은 학교에 어머님 아이들이 가는 게 좋습니까? 수행평가 비율이 적고 지필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를 가는 게 어느 학교가 좋으세요? 만약에 학생이 시험에 굉장히 가난한 친구다. 수행평가는 못한다. 당연히 지필고사 비율이 높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에서 기본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라면 수행이 높은 학교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적은 학교가 좋으냐, 많은 학교가 좋으냐. 자, 수행평가가 많은 학교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학생의 수행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세특이라는 걸 적어주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한두 개 정도 돼버리면요. 세특 적을 내용이 풍성하게 학생부가 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수행평가가 많은 학교에 가야 된다. 적은 학교보다는. 그럼 많은 학교 가면 우리 애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더 좋죠, 어머님 아이들. 왜냐면 수행평가는 학기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사해서 방학 때 미리 끝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평가 퀄리티도 훨씬 높아지고
시험 경쟁력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 수행평가의 개수 이런 것들을 아이 성향을 다 따져보고 보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학교 간 비율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명문 자사고, 전국 자사고가 있죠. 전사고라고 부르는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고도 있고 외대부고 민사고 등등이 있는데 제가 하나고등학교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고 1학년들이 뭘 배우는지 한번 보시죠. 자, 국어, 수학, 영어 배우는 건 맞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죠.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일반고 2, 3학년 과목인데 하나고 학생들은 1학년 때 미리 배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 보시면 물리 1이 있죠. 일반고 2학년이 배울 과목이 하나고 1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고 2학년 과목을 보시면 심화수학 1, 2 선형대 수학이라고 보이시죠? 선형대 수학은 몇 학년 과목이죠? 대학 수학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AP 통계학 보이시죠? AP가 뭡니까? 미국 대학 원서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고 2학년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 대학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고 3학년들 보시면 유기화학, 고전역학, 대학 이거 전공 필수 과목이잖아요. 하나고 학생들의 생기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를까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이 일반고를 갈까 저 일반고를 갈까 과목 차이 약간 나는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목 자사고하고 과목 차이가 이미 한 클래스가 나버리는 거고요. 또 이런 고등학교와는 완전히 클래스가 확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겁니다.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동일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뒤의 생활기록부는 일반고에 갔을 때 차이와 또 진로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갔을 때 차이가 또 나는 것이고 특목 자사고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이 진로 전공 확실하게 선택을 하시고 학교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지필 수행도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교과목 체계 그 다음에 학생부가 가만 놔둬도 아주 경쟁력 있는 과목으로 구성될 수 있는 학교에 보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권장해 드린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두 번째. 교과 평가에서 유불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머님들.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어머니들 분명히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집안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성적표를 봤고요. 어떤 집안은 기뻐서 뒤집어지는 거고 어떤 집안은 슬퍼서 뒤집어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40만 명 가족들이 이상한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요, 고등학교에서 날아온 그 성적표로 뽑질 않거든요. 그 성적표는 대학이 믿질 않아요, 어머님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1등급이긴 한데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서 1등급이에요. 대학이 그걸 1등급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보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사고, 특목고, 빡센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3등급이에요. 대학이 얘를 3등급이라고, 아이, 너 공부 못하는구나, 이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Z값, G값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보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설명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보정값은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수시 교과 전형의 일부 대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다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종은 거의 다 보정을 다 해버립니다. 학종평가는 내신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있는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돌려버리겠다라는 게 정성평가고요. 이 정성평가의 보정값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 한 번만 훑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설명회를 들었는데 이 보정값 반영 안 한다던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입학 전형 한 번만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보시면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Z점수는 원점수, 뭐 평균, 표준 편차,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런 표에 넣고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넘어가서 빠르게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 이제 실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급 4444, 554, 1등급, 1등급 하나 보이시죠? 자, 성적표에 1등급이라고 찍혀 있어요. 무려 무슨 과목입니까? 수학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 기뻐하시겠죠, 어머님들? 학교 성적표를 믿지 마시라고요. 오른쪽 보시면 Z값이 1.842라고 보이시죠? 이쪽 표에서 1.842를 찾아보시고요. 자, 등급표에서 33%가 몇 등급이죠? 그렇습니다. 4.5등급입니다. 이 학생과 어머니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너는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수학 1등급이야. 우리 애는 수학 잘해요. 3년간 이렇게 믿으신다고요. 근데 대학에 이 학생이 원서를 넣게 되면 성적이 확 변동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택제가 두 번째 유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애가 어떤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이 1등급인데 1등급을 유지시켜 주느냐, 안 떨어뜨리느냐. 어떤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애가 5등급인데 5등급이 아니라 성적을 올려주느냐.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적표 한번 보시죠. 이 친구는 전 과목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전 과목이 5등급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짓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보정 등급을 보십시오. 확 올라버리죠. 2.09등급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들은 과목을 보니까 수학 3, 수학 4가 있네요. 과학고 학생입니다. 표면 성적 등급은 5등급인데 보정을 했더니 2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머님들이 우리의 내신 따기 쉬워야 되는데 쉬운 학교 가자, 내신이 중요하다, 가봤자 보정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특목 자사고 가서 어렵더라도 부딪혀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면 학생부 등급은 4등급, 5등급이 나올지라도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군 내에서 또는 학군이 아니더라도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를 비교해서라도 Z값, 교과 성적 유불리를 따져서 많이 올라가는 데를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세 번째, 학생부 기재 유연성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규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한다. 중요한 게 보이죠? 자, 여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생을 24시간 관찰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런 학생입니다. 저는 탐구 활동할 때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써서 낼 수가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죠. 교사 지도하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래, 너 추가로 서류 내, 추가로 써와봐, 선생님이 조금 반영해 볼게, 활용해 줄게 라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싫은데, 내가 선생님인데, 너 월권인데, 나만 기록할 건데, 이래버린 학교를 가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프다. 본인이 관찰평가를 못하면 학생들에게 그 작성시켜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 버리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학생들은요, 두 번째 거, 자기평가서라는 걸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행평가 외에 본인이 교과목을 배우고 나서 심화탐구 보고서라든가 소감문이라든가 독후감까지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주게 되면, 많이 유연하게 받아주는 학교일수록 생기부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들 똑같은 아이, 내 자식, 이 학교 가는 것과 이 학교 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간 학교는. 자, 극명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도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 규정 보시죠.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하는 활동인데, 아이들이 자율로 아무 주제나 선정해서 보고서를 써서 갖다 내면 학생의 특기사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규정이 아예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 주면 어떤 학교,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중학교인데 중학교 선생님이 안 된답니다. 그 규정을 이걸 확인하고서도 안 된답니다. 무조건 뻑뻑 우겨버립니다. 황당한 사태죠. 이건 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학교도 있다. 그럼 어때요, 어머님들? 가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띄워진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죠. 위에 학생의 한번 자율활동을 보시죠. 어때요? 생명존중교육 6시간 받았다. 수련회 14시간 갔다 왔다. 2개 활동 적혀져 있죠. 최악입니다. 자율활동은 1년간 학생이 자율적으로 한 활동을 넣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한 활동을 넣는 칸입니다. 뭐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존중교육 1년 동안 수련회, 이게 자율입니까? 교육받고 수련회 갔다 온 건 자율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학교는요, 1년에 애 딱 2개 넣어주고 끝나버렸습니다. 요만큼. 자, 아래 학생 한번 보시죠. 얼마나 자율적으로 했는지. 첫 번째는 학급 자치회 회장을 했고요. 또 학급 특색, 진로 주제 탐구 활동. 아까 본인 주제 선정 자유롭게 해서 탐구 보고서 낼 수 있다 그랬죠. 해킹을 피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학급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 활동 들어가 있고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독서 활동했고요. 토론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뛰어나다고 하는 공동체 역량 넣어줬고요. 동아리 부스 그 박람회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에서 질서 유지 같은 거 해줬다. 자, 어때요? 1년간 어마어마한 자율활동과 공동체 역량과 탐구 역량, 독서 역량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충격적인 얘기. 이 두 학생 모두 일반고 학생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이 두 학생 모두 어느 광역시에 같이 있는 학교입니다. 추첨이에요. 근데 같은 일반고인데 추첨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학생입니다. 위에 학생 동아리 활동 한번 보시죠. 아래 학생 동아리 활동하고 글자 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동아리 활동은 1년간 500자로 아래 정도 분량이 500자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학생은 어때요? 3분의 1 토막도 아니죠. 근데 동아리 선생님이 뭘 써줬습니까? 해리포터를 보고 난 후 과학적 원리 CG 기술 조사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해리포터 영화 보고 지금 컴퓨터 그래픽 기술 감상을 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중학생도 이렇게 써주지는 않아요. 자, 근데 아래 학생은 읽어보나 마나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격이시잖아요. 제가 더 충격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 학생 있죠? 해리포터 영화 감상하고 자율활동 2개밖에 없는 친구. 자, 그 친구가 이 학교에서 몇 등인지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몇 등급입니까? 1등급, 2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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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이 학생이 바로 이 학교 전교 1등입니다. 광역시에서 추첨제 학교 지역에서 전교 1등인 학생의 학생부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이 학생 서울대 연고대 합격할 것 같으세요? 탈락이죠. 못 갑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이게 바로 학교 간 차이. 바로 제가 강조드렸던 고교 선택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학생부 기재의 유연성이 이렇게 학교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알고 보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네 번째, 특색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학교마다 이 교과목 편차 많이 났었죠. 내신 성적, 교과 등급 성적도 편차가 많이 났죠. 근데 또 깊숙이 파고들면요, 학교마다 특색 활동을 하는데 특색 활동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해송고등학교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고 또 이런 활동들이 있고 이렇게 이 학과마다 이런 활동들이 있고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모의 유엔이 있고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통한 국제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이 지역에서 일반고를 가는데 정치 외교학을 하고 싶다, 아니면 국제관계학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교과적 특징 말고도 이렇게 모의 유엔 동아리 국제교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학교도 보시면 이제 선덕고등학교인데 어때요? 수학인재반, 과학인재반, 과학인재반인데 휴보 로봇 관련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영지학급 캠프, 로봇 캠프도 하고 있고 생명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특색 활동들이죠. 또 수학 분야 연구 과제에서 수학 분야인데도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공학 분야도 메타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특색 활동 이것만 보게 되면 공학 분야,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 굉장히, 로봇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특색 활동들이 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자연 계열의 이 계열로 가게 된다면 이 학교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특색 활동까지 파악하시면서 아이의 학교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1인 1목 나무 입양 돌보미 어때요? 환경 관련 활동이죠.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 측면에서 좋겠네요. 공원 지킴이, 자율 활동이 입력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도 있고 1대1 학습 튜터링, 멘토 멘티 활동도 있고요. 뭐 봉사 시간도 아마 주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습니다. 학교가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학전발인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골고루 특색 활동을 갖추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의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특색 활동까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다섯 번째,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수시 정시 판단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충격적인 또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어머님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님 고향 동네에서 명문고등학교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고등학교가 지금도 명문인가요? 비평준화 지역일 경우? 아니죠. 시대가 변하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대가 2, 3년마다 확 변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천 지역 2020년도 대입인데요. 인천영재학교가 서울대학교 26명 합격시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 인천 하늘고등학교가요, 서울대를 무려 17명을 합격시킵니다. 2020년도까지는 어때요? 이 지역 엄마들, 학생들 인식사에는 어느 학교가 굉장한 학교입니까? 하늘고등학교, 와,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인천과학고도 15명 보내버리고 2020년도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문은 어떻게 날까요? 2020년도 대입에 이 정도 실적이었으면 2021년 학부모, 22년 학부모, 2023년도 학부모님들까지도 야, 하늘고가 제일 좋아, 인천과학고가 제일 좋아, 이 학교 보내야 돼, 이런 인식이
아주 뭐 저변에 많이 깔려 있겠죠. 자, 그런데 작년 대입입니다. 인천 하늘고 서울대 몇 명 합격했습니까? 9명 합격했습니다. 17명 합격하던 학교가 9명으로 확 줄었는데요. 자, 9명 아닙니다. 인천 하늘고 지금 수시 정시 보십시오. 수시로 6명, 정시로 수능으로 3명입니다. 그러면 정시 3명은 재학생일까요? 하늘고 출신 재수 3수생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수시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늘고는 수시만 보면 2020년에 16명 서울대인데 2023년에 6명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확 차이가 나버리죠. 인천과학고도 보십시오. 수시로 14명을 서울대에 보냈는데 2023년도 작년에는 6명 서울대 보냅니다. 불과 몇 년 만입니까? 3년 만에 학교 체계나 실적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소문에 의해서 학교 보내지 마시라. 어느 학교가 좋대더라. 이 학교 보내면 짱이다더라. 안 그렇습니다. 올해 이 학교는 어떤 교과 운영을 하고 있지, 어떤 특색 활동이 있지, 어느 수준이지 올해 것도 판단하시고, 내 아이가 입학하는 2024년도, 2025년도 등등등 어떻게 이 학교는 운영을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요, 따지고 보면 변화가 느렸습니다. 느렸기 때문에 이 입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시 정시 한번 비율을 보십시오. 수시로 많이 보내야 될까요? 정시로 많이 보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시는 재학생들이 가는 넓은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시는 인서울을 가게 된다면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재수, 삼수, 사수, 군수, N수 각종 수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랬죠. 기숙학원에서 1년 내내 수능만 공부하는 그 와신상담하고 있을 졸업생들과 우리 애가 붙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은 공정하지 않거든요. 시험은 공정하지만 처한 환경은 공정하지 않아요. 재학생들은 수행평가하랴, 내신 준비하랴, 봉사활동하랴, 독서활동하랴, 별의별 환경에 처해 있는데, 졸업생들은 1년 내내 수능입니다. 절대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시 비율만 보시고 수시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택을 하셔라. 왜 그러냐면요, 일부 경기도 지역에 서울대 많이 보낸 저기 명문고등학교야 라고 보시는데, 서울대 숫자 보지 마시라고요, 어머님들. 수시 정시 놓고 보면요, 헛웃음만 나와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명문학교라고 생각하셨던 그 학교 서울대 숫자 그거 아니더라고요. 수시로는 이만큼 보내고요, 대부분이 다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삼수 그 학교 졸업해서 못 갔던 거예요, 대학을. 근데 어머님들 표면만 보고 서울대 많이 보낸다, 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표를 놓고 정시 숫자는 떼버리고 수시만 놓고 입시 결과를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5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고등학교 선택 전에 학생의 진로 적성부터 파악해서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에 맞는 교과 운영을 하는지 살펴보셔라. 두 번째, 교과 평가에서 유불리 보셔라. 내신 성적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세 번째, 학생부 기재를 잘해주는 학교를 선택하셔라.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진로 전공에 맞는 특색 활동, 어마어마한 활동들이 학교에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진짜 재학생을 위한 학교다 라는 5가지를 고려하시고요. 자, 만약에 부모님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이 국풍이천 입시로닷컴에서는 자소서 특강반이 지금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특강반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빨리 결정하셔서 이 자소서부터 또 특목고 갈 때 이 면접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학생들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의하셔서 자소서 특강반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특목 자사고 100%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머님 학생들 이번 학기에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3월부터 8월, 8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학교는 6개월 단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 어머님들 몇 월이죠? 그렇습니다. 한창 학생들이 바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된다. 혼자 결정하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학생의 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요. 어머님, 부모님, 그 다음에 학생까지 같이 이렇게 진로 진학 컨설팅을 해드리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학교 선정이라든가 진로 진학 부분 상담, 준비 내용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로 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 고등학교를 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소서 반, 그 다음에 자소서 준비가 끝난 후에 바로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1.5개월 준비를 하는 거고요. 면접은 2개월 동안 저희가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작년에도 저희가 합격률 100%였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선택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국풍 이천과 입시로닷컴은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 자녀들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때까지 교과부터 비교과 또 학생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